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신문 읽어주는 공인중개사의 땅사고TV 임동성입니다. 전세보증보험 의무화에 또 세입자만 명품. 하여튼 경제정책을 모르는 요 정권이 잡아서 하여튼 뭐 이게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뭐냐면은 A 방향으로 하면 A 방향으로만 가는 게 아니라 상대인 A도 B를 선택할지 C를 선택할지 D를 선택할지는 다르는 문제예요. 전세보증보험 의무화가 이게 무슨 말인 거냐? 전세보증보험을 뭐 했어요. 근데 지금 건물주한테 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요, 건물주한테 뭐 3분의 2 내고 세입자한테 3분의 1 내라. 그러면 당신이 건물주라면 무슨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법 시행이 8월 18일부터 한다니까 어떻게 하고 있다? 8월 18일 이전에 계약서를 쓰자. 그러면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냐? 요게 하나 있고요. 결국은 임차인 네가 부담해 다. 요 논리겠죠. 18일 이전에 계약한 것은. 그리고 또 다른 세입자는 뭐죠? 또 다른 건물주는, 임대사업자는 내 보내고 월세로 바꾸면 되지. 월세로, 보증부 월세로 보증금을 조금만 받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금액이 엄청 줄 거 아니에요. 요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세입자가 결론을 다 뒤집었어. 이런 행태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최저임금을 왕창 올려. 그러면 사업주는 뭐래? 직원을 채용을 안 해. 파트타임을 써. 계약직을 정규직화로 다 돌려. 어쩔 수 없지. 정규직화 됐으니까. 앞으로 채용 안 해. 퇴사한 사람들 퇴사시켜. 앞으로 채용 안 해. 채용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있는 직원 더 부려먹어. 이렇게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이 대표이사는 보상을 대표이사도 받고 싶어 하죠. 왜냐하면 못 자르니까. 어쩔 경우는 뭐예요? 내가 이익을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가져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요게 뭐 하다 보니까 50억으로 줄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50억 줄어도 50억 벌었네 이렇게 생각을 주는데, 본능적으로 사람은 자기가 벌어왔던 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항속성을 좀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 내가 월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계속해서 1,000만 원을 벌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작동이 되죠. 내가 500을 벌어야 생활을 한다 그러면 월 500을 어떻게든지 벌려고 하는 그 항속성이 있다고. 내가 월 300을 벌면 300을 벌려고 하는 항속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은 뭐 손해는 일단은 뭐 나겠죠, 대표들이. 근데 대신 어떻게 돼? 다음에 일감이 많이 들어올 때도 채용을 하지를 않아. 왜냐하면 그 전에 예를 들어서 100억 벌어야 되는데 50억 벌었으니까 이번에 120억 벌었어도 선제적으로 채용을 하지 않고 그 인원으로 그냥 돌리는 거지. 그리고 현재 있는 직원을 무마하기 위해서 성과금을 조금 더 좀 주고, 야 그냥 일해, 네가 좀 힘내서 하면 되잖아. 이제 요 논리가 작동되어지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지금 계속해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도 부동산 관련 소식인데 세입자만 지금 다 또 오지게 뒤집어 쓰게 됐습니다. 자, 자세한 내용을 봐보겠습니다. 올해 하반기 새해 전세집을 구해야 하는 A씨는 최근 당혹스러운 부탁을 받았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계약이 8월 말이 끝나 계약도 이 시점에 맞추려고 했는데 새 집주인이 계약을 8월 18일 이전에 하자고 한 것입니다. A씨는 운 좋게 임대사업자 집을 구한 건 다행이지만 계약을 당겨달라 하는 건 매우 찝찝했습니다. 요즘 같은 때 10년간 전세금을 안 올리고 살 수 있는 집을 구하는 것만도 감지덕지라 요구에 응할 수밖에 없었죠. 전세금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하기 위해 최근 계약 일자를 앞당기는 사례가 급격히 늘어났고요. 올해 8월 18일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에 대한 보증보험 등 등록 의무화되면서 계약일을 그 이전에 당기려는 시도가 늘어난 것입니다. 세입자의 보증금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작년 7월 710 부동산 대책 때 나온 제도입니다. 신규 임대사업자는 작년 8월부터 의무 가입화되었고요. 위반 시 최고 2천만 원의 벌금이나 최고 2년 징역이 처해집니다.
그러나 제도 취지에 불구하고 부작용이 바로 나타났어요. A씨의 사료처럼 집주인이 계약을 앞당기는 건 부주기 쓰고 전세의 월세로 더욱 가속화되기 때문이다. 원래도 각종 세금 부담으로 반전세나 월세로 돌린 유인이 많았는데 여기에 보증보험료까지 부담하면서 가중된 까닭입니다. 가령 주택 가격이 동일하게 3억 3천만 원 두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으로 2억 9천만 원을 받을 때와 보증금 2억 원 월세 35만 원 받을 때를 비교하면 반전세로 놓을 때가 보험료가 쌉니다. 보증금 2억 9천만 원을 받을 때 보험료가 18만 6,760원. 이를 임대인 임차인 3대 1로 나누어 내기 때문에 각각 14만 원, 4만 6,760원 내게 됩니다. 반면 반전세로 돌리면 보험료가 4,060원에 불과해 임대인이 3,000원, 임차인이 1,000원 가량만 내게 됩니다. 집주인으로서는 14만 원 내는 것이 3,000원 내는 것이 큰 차이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이는 단 한 차의 보험료 부담만을 비교했을 때 실제로 임대사업자는 다주택자인 경우가 많아 임대주택 수가 늘면 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이 경우 매년 보증료가 수백만 원에 달하게 됩니다. 대출금과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보다 많다면 가입도 안 된다. 목돈을 구해 대출금을 갚거나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보험료 부담이 집주인에게 짊어지는 부담 중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임대사업자 혜택이 폐지될 위기에 처하면서 세제 혜택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정부는 작년 7.10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서 기존에 장려하던 등록 임대사업자제도 중 단기 민간임대주택 4년과 장기 일반 민간주택 8년 유형을 폐지하고 자진말소를 유도했습니다. 이전까지 임대사업자가 되면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을 배제되고 취득세, 재산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8월 18일 이후부터 10년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만 등록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파트는 제외됩니다. 정부가 집값 급등의 화살을 다주택자 임대사업자에게 돌렸지만 피해는 무주택자에게 증가되고 있어요. 최근 몇 년간 전세값이 급등하면서 임대사업자 전세만큼 임대료가 저렴한 곳이 없었는데 정부가 이마저 줄여버렸기 때문이다. 정부의 어긋난 방향 설정에 대한 무주택자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임대사업자 혜택 폐지가 논의되면서 자진말소한 집주인들이 생기자 세입자들이 자진말소 동의서에 서명했다가 후회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들이 말소하려면 세입자의 동의서가 필요하는데 한해온 임대사업자들이 다 말소시켜야 한다고 해서 동참하고도 동의했는데 맞는 일을 한 것 같지만 주거가 무너진 건 사실이다. 주변은 전세금 3억 정도 올라서 별 수 없으나 다른 지역으로 가야 할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게 굉장히 파보면 멍청한 짓이죠. 봐봐요.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주어주고 있어. 그래서 정부가 임대사업자 저 자식들이 부동산도 많고 돈도 많은데 세금은 안 내. 그리고 세 혜택을 너무 많이 오는 것 같아. 이거 나쁜 놈이야. 이거 악질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어떻게 돼? 임대사업자 다 없앴다란 말이야. 근데 임대사업자 없애려고 하면은 세입자 동의가 필요로 해. 그래서 세입자들이 진짜 맞는 것 같네. 우리 악질이야. 악질이라고. 세금 많이 두드러 맞아봐라. 그래서 동의를 해줬어. 그랬더니 어떻게 돼? 건물주가 내가 낸 세금 네가 내야지. 정가를 지키는 거지. 내가 낸 세금 네가 내야지. 결론은 다시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지지해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세금을 약탈해가고 강탈해가는 현상이죠. 깨달은 사람은 여기에 맞춰서 깨달은 사람은 또 깨달은 대로 행동을 할 거고, 그렇게 선동에 후용된 사람은 선동에 또 맞춰서 할 거고. 자, 1020 10대 20대 맞아 패닉바잉이 가 있어요.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 최고입니다. 20대 이하도 5.4%가 쑥 올랐다고 그러네요. 2019년 이후 최고 증여도 활발하고요. 상승도 내니 집 사주자는 부모가 많이 늘고 있다. 비싸서 못사 꼬인 대우건설 매가 결국 재입찰했다라는 거고요. 중건설 어깃장에 빅딜 오늘 2라운드 들어간답니다. 그 다음에 GTX 올라 수도권 집가 인천 아파트 9년 내 최고 상승했습니다. 교통수혜 기대금의 신고가의 행진 주간 상승률 0.57 올드로 11%나 올랐답니다. 벌써. 그래서 6개월 했으니까 거의 월에 2%씩 오른 거예요. 연 24% 오르겠습니다. 경기도권이 이렇게 많이 오른 것 같아요. GTX 노선을 해서 월 2%씩. 자, 광명 9구역 9년 만에 2주 철거 카운트다운 들어갔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 계획인가 1498가구로 티켓스별로 단발품하고요. 조합원 지휘양도 금지 직전 웃돈 3억 5천 50제곱미터 바로 팔렸습니다.
2만 5천 가구 미니 신도시로 변선하고요. 12구역 관리처분 준비도 진행되고 있고요. 올판선, 신안산선 등 교통호재가 철산, 주공, 재건축 속속 입주하게 됩니다. 노원군 12주째 서울 상승률 1위, 인천 9년 말에 최대 폭 0.57% 상승. 엄청나죠? 엄청 막 일주일에 0.57이면 뭐 0.57이면 그죠? 2주면 1% 오른 거고 4주면 2% 오른 거죠. 그 다음에 1년이면 어떻게 12달이니까 24% 오르는 거죠. 월에 2% 오르는 거니까 엄청 오른 거예요. 엄청 오른 거. 근데 경기도 시흥 봐보니까 시흥 뭐야 막 0.85%, 오산 0.96%, 오 안양 0.8%, 뭐 한 주에 이렇게 많이 오르면 뭐 어쩌라는 겁니까? 연으로 따져버리면 뭐 매주 이렇게 오르지는 않겠죠? 매주 이렇게 오르면 뭐 얼마 올라 버리는 거야? 오산 같은 경우는 0.96%면 뭐 1년에 4%? 한 달에 4% 오르고 48%, 거의 50% 절반 가까이 올라온다는 소리네요. 뭐 그렇게 오르지는 않겠죠? 어쨌든 뭐 집값이 계속해서 많이 좀 오르고 있네요. 이상 전국 부동산 소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직이고요. 카페 활동하고 있는 카페 부동산입니다. 나주 혁신도시에서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가, 토지,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삼성화재도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가 통해서 임대차 매매하신 다음에 화재보험 같이 가입하시면 중개수수료 절반 정도 할인해 드립니다. 그리고 삼성화재의 그 의료실비, 운전자 보험, 자동차 보험, 화재보험, 적금, 치아보험, 연금보험, 상해보험, 통합보험, 자녀보험, 간병보험, 당뇨보험 이런 것도 모두 한꺼번에 취급하고 있습니다. 보험을 또 가입하게 되시면 또 이렇게 저를 통해서 상가 이렇게 임대차 내시고 하시면 네이버 카페 빛가람 혁신도시 카페에 홍보를 해드리고요. 유튜브에도 이렇게 홍보를 해드립니다. 그리고 이벤트 행사를 해서 여러분의 매장에 손님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벤트 비용은 제가 부담해 드립니다. 저를 통해서 많은 사업 같이 윈윈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